2026년 1회 JLPT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N2급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고, 결과는 일단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010년도 12월 달에 이제 JLPT N2급을 봤었고, 당시에 이제 나왔던 점수가 136점인가 그랬어요. 일본 어학교를 들어온 지 한 5개월 만에 이제 봤었던 시험이죠. 일본 어학교를 입학할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JLPT 3급, 지금으로 치면 N4급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고 나서 5개월 동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2급을 이제 준비를 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136점을 맞았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재밌게 본 내용은 언어 지식이 그 당시에 이제 33점인가 맞았는데, 요번에는 32점을 맞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43점씩 맞았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60점 만점에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식만 1점만 차이가 나는 상태로 약 한 16년 만에 N2급을 다시 합격을 한 거죠. 물론 이제 2010년도에 봤던 N2급 또한 그 JLPT 주최 측에서는 시험에 대한 자격이죠. 뭐 유효 기간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뭐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를 요구하는 어떤 뭐 특정 기관이나 뭐 회사가 특정 기간 이내에 성적표를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은 이 주최 측 홈페이지에도 써 있는 내용이에요. 웬만한 어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기관들 입장에서 2년 이내에 이제 시험 성적표를 요구하잖아요. 이제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제가 현재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일본 현지에서도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요건으로 N2급 정도는 제가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7월 달에 시험을 봤고, 그 결과가 이제 어제 이제 8월 27일 날 나왔고 135점인가 맞아서 합격이 됐죠. 제가 사실 25년 12월 달에도 N2급을 그냥 무작정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떠한 공부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봤고, N2급이 총 합격점이 90점이란 말이죠. 180점 만점 중에 90점만 넘어도 합격인데, 아무 공부 안 하고 91점을 맞기는 했어요. 근데 91점을 맞긴 했는데, 독해에서 이제 최소한의 꽈락 점수가 이제 19점인데, 제가 독해에서 꽈락을 맞으면서 이제 합격을 못했죠. 만약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본 시험이 독해에서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았어도 전 합격으로 하고, 아, 또 합격했네? 하고 끝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뭐, 못 붙겠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작년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낌이 그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고,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한 7월 달에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한 4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4, 5, 6, 3개월 동안 뭐 매일같이 어떤 책들을 정해놓고 사실 봤다기보다는 이제 한문과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법과 관련된 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JLPT 이제 2급 급수의 뭐 한 권으로 끝내기 같은 책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띄엄띄엄 공부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봤는데, 점수를 환산하니까 한 140점 정도 맞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만 나와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135점 정도 맞아서 모의고사랑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합격 점수가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내심, 뭐 제가 일본어를 뭐 그게 막 잘 말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N2급의 청해를 뭐 만점을 맞았을지언정 뭐 대부분은 알아듣기는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업무 상황 속에서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긴 하는데, 말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아직도 공부는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말하기 연습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거의 이제 한 권으로 끝내기 책으로 끝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를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부했었던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서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문법 라이브러리라는 책을 좀 자세하게 봤고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좀 참고서 형태로 뭐 전체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손으로 이제 깜지같이 이제 메모하는 곳에다가 뭐 이렇게 계속 뭔가 말하면서 직접 쓰면서 한문이나 히라가나까지 다 쓰면서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것들을 주로 했고, 또 문법 책 관련해서 제가 이제 1급 준비하면서 봤던 책이 일본어 문형 이제 630 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전,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 또한 마찬가지로 입으로 읽으면서 계속 메모장에다가 그 글을 제가 쓰면서 이렇게 좀 일본어를 외웠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요. JLPT 이제 뭐 한 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거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JLPT를 준비하시는데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저는 권하진 않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어 문법 라이브러리, 일본어 문형 630 또는 뭐 일본어 상용 문자 뭐 2136자 혹은 뭐 N2급 같은 경우에는 한 일본어 한문 한 1000자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 정도의 상용 한문을 다루는 책을 보면서 이제 계속 쓰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한문에 대해서 많이 익히실 수 있고, 그런 책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상태에서 뭐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급수에 그런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은 꼭 모의고사를 본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급 준비하면서 봤었던 책들은 신화공에서 나왔던 그 N1급 책들이었고, 독해, 뭐 청해, 그다음에 뭐 언어 지식, 문법 이게 네 개의 분류로 돼 있는 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봤고, 이제 모의고사 책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좀 풀어보는 형태로 했고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좀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은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본어 상용 한문 2136자 이런 책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그 한문을 거의 한 8, 90% 끝내 놓으면은 어떤 급수의 시험이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한문이라는 것만 충분히 공부가 끝난 상황이면은 그게 문법이 됐든 어떤 뭐 언어 지식이 됐든 독해가 됐든 청해까지도 저는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한 80%는 다 끝난다고 봐요. 제가 그거를 과거에 1급 준비하면서 느꼈고, 한문만 알면은 사실 일본어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문법이나 단어 표현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한 것들이 저는 많다고 느꼈고, 물론 이제 다른 표현들도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한문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한문인지를 알고 어떤 뜻인지, 어떻게 읽는지 그게 80-90% 끝났다고 보면은 거의 1급은 거의 180점 만점 중에 거의 한 130-4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무조건적으로 항상 최우선 순위로 두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이제 문법이나 뭐 언어 지식, 뭐 그다음에 청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수월할 거니까 항상 한문을 첫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청해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깜깜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법 공부할 때 했던 방식 있잖아요. 말하면서 쓰면서 하는 그 공부 방식을 제가 청해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문제집에 대본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똑같은 속도로 뭐 히라가나가 됐건 한문이 됐건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을 했어요. 최대한. 그거를 따라 쓰는 연습이 되잖아요. 그게 조금 늦더라도 이게 손은 느려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한문과 이런 언어 지식에 대한 그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 쓰면서 공부했던 그 청해 습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볼 때 큰 장점으로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왜냐면 그 청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공간이 되게 많고 메모를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청해 자체를 들으면서 내가 말하면서 쓰는 연습을 미리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청해는 만점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제가 N2급을 이제 청해는 만점을 받았고 N1급 봤을 때는 한 70%, 60% 밖에 사실 맞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찮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니고서는 저는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면서도 일본어를 이제 말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억양은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요. 억양은 나중에 고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읽고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알아들으면은 일본어를 이제 어떤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을 들으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JLPT를 이제 과거에 뭐 1급까지 따고 EJU까지 시험을 봤지만, 뭐 최근에 이제 2급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일을 하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대학교를 준비하시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공부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재 유튜브 채널 자체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외식업, 자영업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고 일본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본어 능력 시험과 같은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